독고세리의 엄마로만 알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강수가 간이식을 결심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광숙을 위해 노빠꾸 원웨이 오케이라며 불도저처럼 직진하는 한 남자 한 회장. 그의 빠른 행보에 결국 소전무가 긴급 소환되고 소전무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3회 뇌피셜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응급실. 피범벅이 된 남자의 모습에 마광숙은 숨이 멎는 듯합니다. 하지만 곧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마 대표? 한동석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마광숙은 눈물을 글썽이다가 말없이 그를 와락 껴안습니다. 왜 그렇게 달려오셨어요? 한동석은 조용히 웃습니다. 혹시 제 마음 이제 좀 보이십니까?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습니다. 사실 전 남편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사고 소식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오늘도 나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달려왔어요. 난 안 죽습니다, 마 대표. 아직 마 대표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그 숙제를 끝내기 전에 안 죽어요. 한편 한동석은 조용히 사라졌던 한 인물을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소전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소전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전화, 몇 번의 문자에도 답은 없었지만 한동석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기다렸고 그의 옛 동료들과 연결해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마침내 소전무를 회장실로 불러냅니다. 누룩 사건, 이제는 정리하셔야죠. 나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전무는 오랜 망설임 끝에 입을 엽니다. 회장님, 그때 제가 회사를 떠난 것도 사실 독고탁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걸로 하고 그는 빠져나갔죠. 처음엔 입 다무는 대가로 우리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했죠. 그래서 견디고 숨었는데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는 입 다물지 않겠다고요. 한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소전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노트북을 꺼냅니다. 그 안엔 누룩 원료 입출고 조작과 내부 지시 통화 녹음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일들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보관해왔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곧 한동석은 언론 브리핑을 엽니다.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부로 과거 누룩 비리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정식 조사합니다. 해당 건은 독수리 술도가의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까지 포함되며 내부 감사단을 통해 신라주조와의 연결고리도 추가로 확인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고 독고탁의 이름이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한동석은 별도의 사내 회의를 열어 술도가 식구들에게 이번 사안의 전말을 간단히 공유합니다. 술도가 식구들은 박수를 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동석은 끝까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뢰와 인내 덕분입니다. 마광숙은 회의실 한켠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봅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동석 옆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오늘 정말 회장님 멋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줄 테니까 마 대표는 받기만 하라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마음 쓸 필요 없어요. 한동석은 미소를 머금고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숙제 끝나면 나중엔 마 대표님한테도 칭찬받고 싶네요. 둘의 눈빛은 한순간 짧지만 뜨겁게 교차합니다. 그 시각 술도가의 한쪽 창고. 며칠 전 독고탁이 내뱉은 말이 강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 막내냐? 오시성 아닌 사람은 빠져.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 말 속 어딘가에 담긴 확신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미애가 과거 술도가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떠오른 강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고 구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먼지가 내려앉은 작은 상자 하나를 열던 중 그는 낡은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장미애가 강수를 어린 시절부터 돌보며 적어 내려간 짧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강수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다. 울 뻔했다. 그 말 평생 기억할 거다. 3살 때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는 매일 밤 병실 바닥에 이불 깔고 잤다. 애가 숨을 헐떡일 때마다 같이 숨이 막혔다.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매일 기도했었다. 강수는 내게 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강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가가 붉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창고 한켠, 그는 조용히 일지를 가슴에 안고 앉습니다. 강수는 일지를 덮고 조용히 창고를 나섭니다.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에 잠시 멈춰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엄마라는 단어 내가 그걸 들었었구나.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어느 순간이 장미애의 글을 통해 불쑥 다가옵니다. 강수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순 없어도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걸까? 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그 마음이 남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며칠 뒤 장미애는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급히 병원에 이송된 그녀는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간이 이미 기능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길어야 2달입니다.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족 중 적합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식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독고탁은 담담히 검사에 응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가출 중이던 독고세리도 조용히 병원을 찾습니다. 아무 말 없이 검사를 받았지만 세리 역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됩니다. 가족 누구도 희망이 없다는 소식에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그 무렵 술도가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집안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고 강수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 창고 앞을 맴돌다 마당에 앉아있던 오범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오범수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강수야, 너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지? 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그게 다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끌려요. 오범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진실을 꺼냅니다. 장미애 여사님, 내 친어머니야. 널 키워주셨던 그분 그게 사실이야. 강수는 숨을 들이쉬며 벽에 기대 앉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직접 선택해. 이식 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하지만 선택은 내 몫이야.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강수는 혼자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오강수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집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강수 씨가 유일한 적합자입니다. 순간 강수의 손끝이 떨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멈춥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그 마음이 남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잠시 눈을 감은 강수는 이내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수술 준비해주세요. 강수만이 유일한 적합자로 판명되고 그는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병실에 장미애와 강수 단둘이 있습니다. 장미애는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강수야, 난 내 간 못 받는다. 해준 것도 없고 오히려 널 버려두고 술도가에 맡기기만 했던 사람이야.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인 것 같아. 술도가에 널 그냥 버려두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평생 내 발목을 잡더라.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내 업보 같기도 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강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혼란도 분노도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강수가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그런데요, 이식 안 하고 제가 산다면 아마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는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살아계셔야 하니까요. 앞으로 못다한 엄마 노릇 제대로 하시라고요. 장미애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사이엔 말없는 이해와 용서의 공기가 천천히 번져갑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피보다 더 깊은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형제가 아니어도 아들이 아니어도 어떤 마음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가족도.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3회 뇌피셜.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